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HBM을 납품하기 시작했지만 확정 실적이 나와봐야 실질적으로 얼마의 매출이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각자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절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큼 드러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기술이 뛰어나느니 하이닉스 기술이 뛰어나느니 이런 것을 지금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가, 중가, 저가에 따라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이미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현 구간이 추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관망이 더 나은 시점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이제 평균 단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사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신규로 진입하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똑같습니다. 똑같이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불타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불타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주가가 올라갈 걸 보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금이 있다라면 그 올라가고 있는 그 방향에 맞게 더 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을 좀 시키자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HBM 경쟁 구도에서 현재 SK 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얼만큼 파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결국 기술력이 뛰어난 쪽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가는 쪽에서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쪽에서 결정할 문제고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 아니겠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매출이 5년 뒤에 일어난다? 그럼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 SK하이닉스는 올해 판매량이 완판되어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청주 공장까지 가동되면 Q가 늘어납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HBM을 납품하기 시작했지만 확정 실적이 나와봐야 실질적으로 얼마의 매출이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각자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절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큼 드러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기술이 뛰어나느니 하이닉스 기술이 뛰어나느니 이런 것을 지금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얼마만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가, 중가, 저가에 따라서 각각 다 나름대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가만 팔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중저가도 다 같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보자. 피근한 예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3, 2, 12단 같은 경우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랜드 쪽에서 이제 D램과 랜드가 이제 같이 팔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됐죠.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리포트는 이제는 Q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수량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드랑 D램 다 이제 범용적으로 AI 모멘텀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BM만 볼 것이 아니라 D램과 랜드 다 보면서 반도체에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재미삼아라도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이죠. 저로서는 대답하기 곤혹스러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면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장면이 좋다고 해서 짬뽕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하이닉스보다 좀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D램, 랜드, 그 다음에 HBM, 파운드리, 휴대폰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부에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채로운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도 신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꼭 넣으셔야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까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비트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겁니다. 제가 앞에도 우리의 증시가 이제 K자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K자 형태라는 것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5년에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대략 한 450조 정도 됐는데 이제 두 회사가 500조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이 ESS 설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에너지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제 창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생성해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서 쓸 때까지 또 시간 갭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충제로서 ESS가 상당 부분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 올해 셀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ESS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정부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글로벌리 ESS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를 통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ESS에 대한 관심 그리고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ESS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시각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S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단가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익성 개선 흐름은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수익성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를 기준으로 뭐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 SDI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ESS 매출과 영업이 특히 이제 전체적인 매출은 EV 쪽 매출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면 EV에서 나타나는 영업이익을 추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ESS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생산 라인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수익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 리포트를 놓고 보면 ESS가 대세고 ESS를 통해서 영업이익 창출한다. 심지어 적자인 SK온 같은 경우도 ESS를 통해서 적자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나중엔 흑자 전환까지도 기대한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좀 시간은 좀 더 걸리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시각으로 놓고 보면 기업들이 ESS 쪽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큰데 실제 매출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결국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를 양산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2017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양산과 판매는 다른 겁니다. 양산은 우리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착착착착 찍어내는 걸 양산이고요. 거기서 수율을 잘 뽑아내고 수율을 뽑아내는 상태가 이제 양산인데 과연 어디에 판매가 드러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 것이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 전기차 다양한 그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쓰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글쎄요,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쓰임새는 아직까지 이제 증명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LFP, 오히려 NCM 계열에서 LFP로 배터리가 좀 옮겨간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는 거니까 전고체도 혼용돼서 쓰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전고체, 특히 뭐 로봇과 관련해서 전고체가 많이 팔릴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데이터가 지금 이제 정확한지는 좀 불명확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논리입니다. 삼성 SDI가 지금 EV 10,000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10,000대 파는 것보다 로봇을 팔리면 20-30만 대를 팔아야 똑같은 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전기차 10,000대 파는 게 빠르겠습니까? 로봇 20-30만 대 파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좀 인정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LG에너지 솔루션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LG엔솔이 올해 적자가 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흑자가 눈에 보이는 상태고, LG엔솔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삼성 SDI는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돌아설 걸로 보거든요. 제가 제 책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에도 썼듯이 기업의 주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흑자에서 적자로 움직일 때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추세도 지금 LG엔솔은 없습니다. 삼성 SDI는 우상향하는 추세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당분간은 삼성 SDI가 2차전지 업계의 주식 주가를 이끄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동 재건 기대감이 건설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로 이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를 예상하시나요? 저는 중동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좀 두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전쟁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란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발주를 주고 첫 삽을 뜰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물론 이제 속전속결로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간이 걸리죠. 거기서 우리가 수주를 따온다라는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동에 어떤 지분이 있나요? 중국 업체 같은 경우 이란의 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해 왔으니까. 그러면 결국 중국 업체랑 경쟁해야 된다라는 건데 단가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수주를 따온다 하더라도 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몇 개의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따온들 이익이 날까요? 그래서 저는 중동 재건은 하나의 테마고요. 그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물론 대우건설 같은 경우 회계상 2025년도 빅베스를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올해 이익이 대폭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대우건설이 현대건설 못지않게 퍼포먼스를 볼 것이다. 이것은 제가 제 유튜브 차영주 TV에서도 분석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가 올라가니까 중동 재건 이슈로 올라간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펀드멘탈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면 여기에 약간의 플러스는 있겠죠. 테마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습니다. 4월 말 5월 초, 5월 15일까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2026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적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성적표가 못 나왔을 때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전쟁보다는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시선이 이제 포커싱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실적 잘 나온다고 했던 애들이 실적 잘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2월 초를 한번 돌이켜 보면 의외로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식음료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게 왜 올라갔냐면 별로 기대감이 없었는데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섹터들을 놓고 보면 엔터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식음료, 화장품 이런 쪽들이 의외의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K 컬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5월 초에 나오면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쟁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실적이 양호한 쪽들로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현금이 있다면 딱 한 종목만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을 보실지 이유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하고 특별히 포트폴리오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50%는 반도체에 담으시라고 말씀드렸죠. 30%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담아야 되고요. 20%는 소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한 20% 정도 현금이고 30%인데 전력 인프라 10%고 조금 뭐 좀 재밌게 보려면 화장품을 한 10% 정도 담는 것도 지난번과 포트폴리오가 조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방산 10% 정도 담고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도 끝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건설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재건 테마는 좀 사그라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해서 GDP
GDP 대비 5% 이상 그 방위비를 올려라라고 오히려 더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치적으로 내서면서 선거 전에 우리가 이제 세계 경찰 의무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방산주들 꾸준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